지금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 국회의원 선거법, 네. 선거제도 네. 이 개편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야 간에도 뭐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정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100여 명의 의원들이 네. 뭔가 좀 뭐 개혁 특위인가 뭐 만들었더라고요. 예, 자기들끼리 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치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야 지금과 같은 대결의 정치에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현재와 같은 소선구제는 승자 독식, 오로나싱이다.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좀 중대 선거구제로 가서 어떻게 보면은 상생이랄까 윈윈하는 모델로 좀 바꾸면은 우리 정치가 좀 더 대화 타협의 정치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양당제 이렇게 가지고는 죽기 살기 싸움을 하니까 좀 소수당들도 있어야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김진표 씨가 김진표 50 의장이 명인가? 뭐? 그 안을 내놨는데 지금 비례대표를 좀 늘려야 한다. 비례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국회의원을 50명을 좀 증언하는 게 옳다는 안을 지금 제기를 해갖고 아니 지금 어느 판국에 국회의원 50명을 또 늘린다는 얘기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례대표가 정상적으로만 가동된다면은 상당히 어떤 직능이라든가 그다음 소수, 그다음 이 선거로서 이게 자기 의사가 표현 안 되는 부분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당이 비례대표를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그 명부도 작성하고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는 결국은 정당 보스의 대표의 어떤 사유물, 전유물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정무성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된 사람들이 본래는 어떤 직능 대표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나라 지금 비례대표는 대부분이 다음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된 걸 목표로 하니까 오히려 공천을 목표로 이 보스에게 더 충성을 해요. 지역구보다도. 그런 상태에서 비례대표 늘린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구나 이런 데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데서 비례대표. 독일은 다 있잖아요. 정당 뭐 명부제도인가 뭐 있고. 권역별 명부제도를 다 있어가지고 그게 명실상부한 어떤 진짜 직능 대표 이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런 그 보스의 어떤 손아귀에 모든 게 지금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의 방탄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서구에서는 아예 그런 일 잘 없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공천권과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진표 의장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 지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호감 살려고 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김진표 지금 의장이 내놓은 안은 그 밑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법 자문위원회. 거기서 한 3개 안을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김진표 의장은 도농, 복합 중대 선거구제 안을 제시를 한 것이죠. 사실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소선구제 할 필요가 없다. 강남권 전부 한다든가 뭐 몇 개 이렇게 권역만 나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문제는 이제 이런 지역구를 줄이려고 보면은 줄일 방법이 없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실은 비례대표제가 7, 80명 있다가 계속 지역구가 늘어나면서 쪼그러 들어가고 지금 47명이에요. 그래서 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제안을 하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권역별 그 명부를 공개를 해갖고 권역별로 하는 그러려면은 일정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 47명 갖고는 어디다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97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정도가. 그렇죠. 한 3분의 1 정도 돼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를 늘리자 이런 안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300명 아닙니까? 이것도 많다고 그래요. 1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이 하원 예.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80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지금 한 3억 5천 되죠. 예. 우리가 5천이니까 한 7분의 1이잖아요. 미국 하원 의원 수가 400 몇십 명인가 그렇거든. 430 얼마인가 그래요. 예. 근데 우리 300이거든요. 예. 엄청난 그 불균형이고. 그다음 미국에 그러면 상원이 있지 않느냐. 근데 미국 상원은 있죠. 국회라기보다도 물론 주민들이 뽑지만은 어떤 하원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하는데요. 원로원 비슷하게 네. 하원은 조금 이제 정치 신인들도 많이 당선되고 하니까 거기서 전행을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행하듯이 하면 상원에서 전부 다 이제 컨트롤하는 원로들이라고 보고요.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원의원 합쳐도 그럼 500명 좋다 이거예요. 네. 예? 상원의원 100명입니다. 그럼 530명쯤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많은 거죠. 인구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가 어떤 국회의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고 제밥그릇 불리기, 재배 불리기에 너무 이게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하여튼 자기 이익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입법 만능, 국회 만능주의가 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그러면은 지금 300명이라고 하는데 늘리면은 더 일을 많이 하고 또 정쟁이 없어지느냐? 그건 오히려 아니죠. 발목 잡기가 심해져 국정이 파행으로 가요. 예. 이런 상태라면. 지금도 아무 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소위도 제대로 가동이 안 돼 법대로 허작해 놓고 국회도 법안이라는 게 거의 처리를 못 하고 전부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정쟁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비례대표를 좀 늘리자 좋다. 그러면은 전제 300명에서 지역구를 240명으로 하고 그렇죠. 비례를 60명 정도 하자. 그래도 그러면 문제인데.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데. 비례대표를 늘려야 권역별 그런 비례대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 50명 늘려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이분 요새 사이다 발언을 많이 예. 합니다. 아니 그 정치를 없는 사람이 아니냐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그러고 있어요. 국회의장이고 뭐고 우리나라는 지역구를 못 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 등살에 못 빼기 내니까. 아니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는 그거는 지역구를 줄일 수 있겠지만. 예, 도시 같은 데 좀 줄여버리고 합쳐버리니까. 서울 같은 데도 좀 팍 줄이고 예. 지금 49개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구 줄여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을 적게 뽑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수는 똑같이 만들 때 그냥 선거구만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 이제 비례성을 좀 강화하자. 예, 예.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소수 정당도 출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례에서는. 정의당 같은 거 지역구에서는 한 사람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석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되니까 예. 좀 비례를 늘려주는 거기서 게 좋다. 제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대통령제는 양당제가 돼야 돼요.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죠. 그 독립당이 몇 명이 있지만 거의 그건 유명무실하고 대통령제는 본래 그런 겁니다. 내각제가 되면 소수 정당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그런 연립 정권이 많이 들어서죠. 그런 거지.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를 그러면 사실 저는 내각제를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어정쩡한 어정쩡한 지금 제도거든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를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지금 파행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있죠. 우리나라 정당 제도, 국회 제도 이런 게 완전히 그냥 여러 가지를 막 자기들은 장점만 모았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단점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했잖아요. 예.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 탄핵이란 게 있긴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저희 국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하여튼 정치 제도가 너무 기원이 불분명한 근거가 불분명한 제도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기능 못하는 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김진표 의장이 무슨 국회의원 50명 늘린다고 제안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갖다가 좀 정립을 해야겠다. 국회 제도라든가 이걸 진짜 말씀대로 이게 대통령제면 대통령제 위주로 모든 걸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되고 내각제 요소를 들겠다 그러면은 진짜 대통령은 뭐 외교 국방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각의 총리 있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데 또 국회가 권한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 파행, 그러니까 여당이 집권한 여당이 다수당이면 좀 나은데 이게 서로 반대당이 돼버리면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아까 100명이 모여서 공부한다는데 지금 자기 이권을, 자기 그 어떤 그 권력을 누리려고 자꾸 정치 개혁을 하지 말고 이 우리나라 정치 제도 자체를 완전히 정립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게 87년 체제에서 나온 헌법이거든요. 지금 이래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는 민주당은 1987년에 299명이란 말이에요. 그때 체제에서 지금 인구가 그 당시보다 뭐 1000여만 명이 늘었다는데 국회의원은 한 명뿐이 안 늘었지 않느냐. 국회의원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일하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국회 뽑는 게 중요하죠. 일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는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정개특위 같은데도 자기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아예 국회에서 권한을 주어가지고 뭐 정치인이 아닌 중립적인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을 딱 정개특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권한을 줘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 안인데 자기들 밥그릇 서로 늘리려고 보니까 자기들 밥그릇은 줄이기 싫으니까 국회의원을 또 은근슬쩍 뭐 비례대표 필요하다 해갖고 50명 늘리자 그 얘기거든요. 맨날 세비 늘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세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절감 방안을 제시하겠다는데 자기들 비용은 나중에 다 슬금슬금해서 다 올려봅니다. 한 번도 미국은 바로 그래서 상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비나 뭐 다 올려버려요. 여야가 다 합의가 안 돼도 국회 조직 늘리고 세비 늘리고 이런 것은 그냥 귀신같이 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는 일은 공조를 귀신같이 숨기고. 그래서 뭐 김진표 의장이나 뭐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4월까지는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데 여야 간에도 이해가 좀 첨예하고 의원들 각자가 다 생각이 달라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홍준표 시장의 얘기가 아니라도 지금 국회 자기들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은 오히려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으면 국가가 더 발전할 것 같은데 하여튼 100명 정도는 양보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으면은 절대로 안 되듯이 그렇습니다. 제밥 그릇 챙기기를 원하는 집단에게 자기 개혁을 주문하는 건 이건 우리가 소위 좀 유식한 말로 백년하청이라는 거 있습니다. 장강에 그 혼탁한 물이 맑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1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장강인지 뭐 황하강인지 모르겠지만 그 식으로 지금 국회에 어떤 자정작용, 그 다음 국민을 위한 국회, 이걸 되기를 바라는 건 있죠. 너무 좀 비관적인지 모르지만은 좀 난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을 앞세워갖고 이른바 도농복합 뭐 중대선거구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은근슬쩍 국회의원 수를 50명 늘려놓고 나중에 선거구 획정에다 또 자기들끼리 정개특위 해갖고 비례대표 싹 줄여갖고 또 지역구 또 늘려버려. 이런 지금 장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상당수 사람들의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제도 자체를 국회의원 수 늘리는 정치 제도가 아니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정치 제도를 고치고 나서 그다음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이러한 정치가 국민의 발목을 잡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많아지면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와 국민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점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갖다가 최대한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반도체법 이런 것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하듯이 자기 권한 그 파워 행사하는 거예요. 실력 과시. 표만 생각했고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이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날 그 말씀드린 거 이거 경실련은 많이 말하더라고. 추경호 총리과도 말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늘리는 거는 국가와 국민의 발목을 잡는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개혁 특위라든가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한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맡겨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100% 동감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